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비싸. 많.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전혀 걱정할 바가 없는 그런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지만은 윤정두와 함께라면은 지금의 시장 어떻게 된다고요? 이겨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시황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 대한 자신감 불어넣어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종목을 오픈해드렸죠. 그 종목 오늘 N소프트 어땠습니까? N소프트 개장 초부터 2%대의 갭상승, 장중에 9% 수준까지의 강세, 이러한 흐름 교육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요 교육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맨 뒷부분에 교육을 통한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많은 자료들이 있죠. 이 교육 자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야간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첨삭 지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항상 휴장 전날에는 공개 방송이 없죠. 무료 방송 첨삭 지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다 보시면 그러면 이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시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제 어떻게 됐죠? 터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가 많이 형성이 됐죠. 터키 관련된 내용. 그렇게 되면서 뭐 국내 증시 조정, 뭐 일본 증시의 조정, 뭐 호주의 조정, 대만의 조정, 선진 시장의 조정과 이머징 마켓에 대한 조정과 여러 가지 추가적인 확대 해석. 뭐라 그랬습니까? 채널 고정해 놓으시고 아시아경제TV를 통해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만 시황 보시라고 그랬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짜리도 안 되는 악재였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이 다 해소된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게 어제의 문제였냐는 거예요. 혹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과 유럽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불거진 문제였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잊고 계시다가 어제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터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2015년도에 그리스의 문제, 그리스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정책적인 불확실성, 또 어떻게 되십니까? 그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시끄러웠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유럽에서의 문제로 국한돼 있었고 또 유럽도 그리스 문제 때문에 시장이 엄청난 조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 문제 다 해소될 때까지 랠리가 지속이 됐죠. 그러고 나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조정이 한 차례 나왔던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 이후에도 브렉시트, 영국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올해 들어서도 이태리와 스페인의 정정 불안, 거기에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웃나라 어때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베 총리의 사학 비리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일본 쪽도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3%대 코스피 시장 조정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3월 말까지 해서 1월 고점 3월 말까지 해서 16%의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국내 증시가 선거를 앞두고여서인지 하방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시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무너져 내리니까 우려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 더 이상 터키에 대한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터키 문제에 대한 내용은 어제 진행해드렸던 방송, 녹화방송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터키 문제는 이만큼에서 마무리 짓게요. 미국하고 터키하고 고위급 회담을 연다, 열 예정이다.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찌됐든 어제 뭐 미국장도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뭐 조정을 받고 눌리긴 했습니다만 1% 미만의 흔들림이었고요. 장중에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어제 방송을 진행해드리는 그 시간에 프랑스의 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왔었죠.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0.4%대, S&P 500 지수 선물 어때요? 0.3%대의 강세죠. 유럽은요? 유럽 지금 강세예요. 내일 휴장이지만 우리나라 증시 내일 휴장이지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이 거래일 동안의 흐름이 강력한 반등과 함께 망치형으로 형성됐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 어제 1.8%대 하락했어요. 오늘 더 올랐어요. 1.8%대 하락으로 22,000이 깨졌었지만은 더 올랐어요. 23,000을 향해서 다시 움직이고 있다. 호주는 어때요? 계속 랠리였죠. 계속 랠리 나오다 어제 0.4%대 눌림. 오늘 어때요? 0.76 더 올랐어요. 물론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어제 2%대 하락이었습니다만 0.7%뿐이 반등을 안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대만의 위치가 우리나라처럼 조정 위치인가요? 아니죠. 랠리의 위치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때요? 국내 증시 업종 전반적인 반등. 다만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 업종별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이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0.46%의 흐름이 반등으로 나와줬고요. 어제 조정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전체 업종이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 살짝 밀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운수장비가 뭐 약보합 정도 수준. 그리고 전기가스, 한국전력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업종을 빼고 나면은 전부 가격 반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할 만한 그런 업종에서의 반등 탄력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게 그게 아쉽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비금속 광물 급등이 나온 이 부분은 시가총액 비중이 0.6%뿐이 안 돼요. 이 부분이 뭐죠? 경협주에 연동되는 법.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고르게. 그래서 테마주의 부분도 일정 부분 섞여 있고, 그리고 업종의 기준에서도 상당 폭의 탄력이 나와 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어요. 어떻게 낮추고 있죠? 2월 달에 조정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일부 반등을 주고 움직임을 가다가 하방을 좀 잡아주고 있다가 6월 선거 끝나고 한번 조정. 그러고 나서 또 살짝 반등 났다 다시 눌림이죠. 근데 이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요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폭이 13%대. 네? 일본이 얼마까지 밀렸었다고요? 올해? 16%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독일은요. 3월 말 4월 달 초에 13%대. 그리고 나서 디커플링이 지금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되돌릴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다시 저점을 깼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의 종목군들의 흐름은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저점을 깼나요? 삼성전자가 2월 저점을 깼나요? 아니죠. IT주들은 대부분이 IT 극대형 5종목.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SDI, LG전자까지. LG전자가 조금 힘겹게 흘러간 그런 흐름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저점을 안 깼죠, 사실상.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랠리가 나오는 과정에서의 눌림폭.
삼성전기나 SDI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또 실적이 나오는 쪽 어디예요? 화학. 이번에 LG화학 31만 원대 바닥 찍고 어떻게 됐어요? 급격한 랠리. 7월 달에. 그렇게 되면서 남들 유가 급락한다고 팔고 난리를 치라고 할 때 방송에서 7월 17일 날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해서 나온 랠리만 39만 원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눌림폭. 금융주 마찬가지로 5월에 하반 경기성을 금융지주사 잡아줬고요. 그리고 철강의 포스코 같은 경우도 30만 원이 이탈된 가격에서 돌려놨죠. 이번에 저점, 시장 저점 깰 때 어떻게 됐습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 저점 안 깼어요. 현대차는요. 저점 안 깼습니다. 업종 대표주들이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들이 대부분이 이번 조정 시장 지수가 낙폭을 키우고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만 업종 대표주들이 긍정적이었다. 그것은 뭐냐면 예전의 흐름처럼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 수준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를 비롯한 테마주,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의 이상급등 랠리. 그것 때문에 시장 지수까지도 일부 왜곡된 현상이 있었죠. 시가총액 3위, 4위가 여전히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데 실적이 사실상 뒷받침이 안 돼요. 어찌됐든 그쪽에서의 거품이 일정 범위 빠져나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2015년 대비해서 실적이 2배 이상,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2배 이상을 표출해주고 있는 업종군의 또 업종 대표주가 바닥 반발력을 내주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이제 터키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8.15 휴장 지나고 나면은 국내 증시 글로벌 시장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랠리의 기준으로 디커플링을 해소시킬 수 있다. 시장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다고 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해석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복습을 진행해 드릴 텐데 어제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교육 다 끝나고 나면은 맨 끝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 2종목을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럼 내일 그 교육을 다시 복습을 하시고 목요일 날은 어떻게 돼요? 개장 초부터 공략을 하셔야죠. 왜? 어제 오픈해 드렸던 엔소프트. 그 엔소프트가 오늘 어땠어요? 어마어마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엔소프트 나와라. 요겁니다, 요거. 엔소프트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망치형에 대해서, 해머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해머형이 여기서부터 쭉 하락 기조로 연동이 되다가 해머형이 연출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도지 양상이 형성이 됐는데 사실 이게 주봉이란 말이에요. 주봉. 여기에서 이 빨간 색깔 거드렸죠. 이 구간을 돌리게 되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때요? 이 위치 잘 보십시오. 이 캔들의 꼬리가 여기까지 달려 있어요. 몸통이 여기고요. 이 캔들의 절반 이하로 내려와 있던 주가입니다. 그 부분이 띵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요 캔들의 예? 조금 전에 보셨던 구간이 요 절반 이하로 요 밑에 형성돼 있던 주가였어요. 오늘 2%의 상승 이후에 어마어마한 바닥 대비 10%죠. 오늘 하루에만 장중 기준으로 9%대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제대로 하셔야죠. 우와! 예? 이게요, 2,190만 주, 그러니까 약 2,200만 주짜리 종목입니다. 2,200만 주짜리 종목의 기준에서, 예? 예를 들어서 대략 그냥 40만 원이라고 기준 잡아버리면 8조가 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에서 하루에, 예? 갭상승에 쫓아들었다고 해도 하루에 6, 7% 이상의 수익이 난다? 그리고 추세 강화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교육 받으셔야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엔소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뭐 엔소프트 어제 방송에서 교육해드리고 일부 오픈해드렸는데 오늘 급등 났습니다. 이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복습하고 그리고 캔들로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내용. 4월 23일부터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복합적인 내용을 또 봐야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캔들부터 보겠습니다. 캔들부터 보시면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뜬 이후에 일정 범위의 반등이 나왔죠. 근데 원체 지금 시장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장악형이 떠버리고 그러고 나서 쭉 미끄러져요. 그러고 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시 상승 장악형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어요. 이게 뭐였죠? 실적 발표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장악형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쭉 움직임을 주다가 결국 또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밀려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뭐가 떴어요? 망치형. 망치형이 떠서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딴. 어제 주봉이에요, 어제 주봉. 어제 주봉. 이게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시황을 제대로 못 읽고 터키 문제에 대해서 머리 아프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손절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황도 제대로 읽고 교육도 제대로 받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위치에서 어떻게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죠. 하루 만에 9%대 상승이 나왔어요. 하루 만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왜 제가 이 빨간 색깔 선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수급입니다. 그럼 물량을 어떻게 됐어요? 뺏겼죠. 뺏겼습니다.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물량이면 53만 주. 에게 53만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시는 거예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하이닉스 주식수 몇 주? 7억 2,800만 주. 삼성전자 주식수 몇 주? 64억 주. 그러면은 엔소프트 주식수 몇 주? 2,190만 주.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전 업종 전 종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53만 주라니까 에게 그러잖아요. 삼성 전자의 기준에서 53만 주면 64억 주짜리니까 에게 할 수 있죠. 또 하이닉스 기준에서 에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종목은 2,190만 주기 때문에 53만 주면요. 2.42%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1,935억 원을 매집을 했다는 거. 언제부터? 5월 14일부터 6월 한 달, 7월 한 달까지 해서 8월까지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매수가 단행된 거죠.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의 대주주의 지분, 또 외국인의 지분, 기관의 지분, 유통 물량이 작은데 거기서 2.42% 매수를 했다? 매수 평균 단가 얼마? 36만 6천 원이다? 이번 조정 나오면서 어저께 37만 원이 이탈돼 버렸어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지셔야죠. 매수 평균 단가에 내려왔는데 2천억 가까운 매수를 했는데 그 평균 단가에 내려왔는데 관심을 안 가지시겠어요? 아, 윤정두가 목이 완전히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도 어제 오늘 막 악을 쓰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해? 예? 보수적으로 보실 때도 43만 원. 공격적으로 놓고 보시면 50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기에서의 고점이 형성될 때, 여기에서의 고점, 그러니까 바닥에서 인격 뜨고 다시 돌려놓은 이 흐름에서 수급이 유입돼야 안 돼요. 됐죠? 이 당시에도 개인들이 물량 뺏겼잖아요. 뺏긴 상태에서 요 라인이 뭐냐면 이 위치를, 여기를, 요 가격을 형성하던 주가, 예? 대략적으로 40만 원대 초반 수준이 되겠죠. 40만 원대 초반 수준을 형성하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 수급 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더 들어와 있죠. 더 들어와 있습니다. 더 들어와 있는데 더 들어와서 올라가는 국면에서 시장의 영향으로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아? 박수치고 좋아야 돼. 가지고 계신 분들 힘드시겠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시장 대비 더 빠졌나요? 시장이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나요, 얘가? 그게 안 깨는 이유가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앞종 고점을 뛰어넘는 누적 수급이 유입돼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요 라인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해서 넘기는 것을 기대하고 접근할 수 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 그 호재가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겹쳐서 펀더멘탈적인 요인. 엔소프트가 펀더멘탈이 나빠요? 최고지. 펀더멘탈적인 부분. 거기에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뭐다? 수급에 대한 분석이다. 수급, 대형주는 수급 볼 수 있죠.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 장대 양봉을 내줄 정도의 강한 시세의 흐름이라면 심리는 크게 개선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어제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그럼 맨 끝에 보여드릴 종목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그 종목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교육도 받으시고 종목도 가져가시고. 자, 이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복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자료들 다운로드 받아서 복습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이런 N소프트 같은 종목을 맨 끝부분에 또 오픈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종목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이런 종목 받으셔야 되죠? 지금 문자 보내시는 방법 화면 통해서 나왔죠?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주시면은요, 바로 오늘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놓고 보시겠습니다.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지금 며칠째 계속 그 경협주에 대한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경협주들을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지 말자.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려면 건설주. 현대건설이 지금 저평가 국면으로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 저평가 국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4월 30일부터 해서 이날부터 해서 사실상 경협주에 본격적인 랠리가 나온 거예요. 4월 말부터. 그렇게 해서 GS건설이 4월 9일, 또 현대건설이 4월 17일, 그리고 현대로템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4월 말에 급등 랠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가요, 그게? 5월 말까지 딱 갑니다. 5월 말까지. 요때까지. 5월 28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고점으로 형성되고 주구장창 밀려 내려와요. 어느 한 구간에서도 매수 사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펀더멘탈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앞서 제가 종목에 대한 주식수도 말씀드렸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1억 1,1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1억 1,000만 주짜리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이 랠리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1,200만 주를 매도를 해버립니다. 1억 1,000만 주짜리 1,200만 주, 10%를 매도를 해버려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쫓아들어가고 오버나이트하고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하자. 결론적으로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격이 축소됐을 때,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 이제는 다시 더 밀리면 저평가로 진입이 될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월 중순부터 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당시에 오픈을 해드렸을 때 당시의 흐름이고요.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최소 22%의 범위의 흐름으로 연동이 돼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꼭 경협주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GS건설은 누적 수익이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현대건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이상의 외국인들 기관의 매도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돌아서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좋아서 돌아선다. 이 개념도 있겠지만 앞부분 랠리 때에 공매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상환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순수한 매수도 있습니다. 왜? 실적 대비해서 주가 부분이 그렇게 고평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를 꼭 놓고 보시겠다 하시면 일단 건설주 위주에서 놓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선순위 GS건설, 현대건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도주죠. 철도주 오늘부로 해서 9종목을 보고 있어요. 9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에코마이크로까지 오픈을 해드렸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철도주는요. 자, 현대로템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현대로템이 그나마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요. 거기에 철도 관련주에 대아태이 정도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습니다. 나머지는요. 올라와서 1,000억, 1,200억, 1,300억, 예? 부산산업이 뭐 한 2천억 하나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그럼 시청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모든 케이블 TV 다 돌려봐. 다 경협주는 내가 추천했대. 예? 그럼 다 추천했으면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샀나? 시가총액 1,000억짜리 그거 어떻게 다 사요? 응? 푸른기술 이번에 조정받을 때 시가총액 700억까지 밀렸다고. 부산산업이 대장주라고요? 부산산업 맨 처음 시가총액이 300억이었다고. 불과 몇 달 전에. 그거를 어떻게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근데 방송에서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사서 그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현대로템도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정확히 보시면 요때죠. 이게 4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경협주가 다시 불거진 거는 예전에 개성공단 관리주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이렇게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 랠리가 나온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4월 달에 GS건설의 실적 발표.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면서 갭 상승이 1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실적 발표. 그러고 나서 4월 말에 현대로템의 갭 상승. 여기서부터 철도주 랠리가 나온 겁니다. 정확히 5월 말까지 딱. 그러고 나서 계속 죽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격 보고, 예? 나머지 또 거래량 보고 대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철도주의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에서는 일단 현대 로템에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이때처럼의 랠리를 기대할 때는 현대 로템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물론 부산산업은 여기까지 또 움직였어. 왜? 가벼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기준점은 현대 로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오전장에 개장초에 찍은 현대 로템의 고가, 그 고가를 오후장 2시 50분에 넘기는 시점에 에코마이스터 같은 종목이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뛰어넘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푸른 기술이나 이런 게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일단은 전체 추세를 같이 놓고 보시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 로템은 그나마 난 거고 이런 경우 다 적어드렸죠. 부산산업입니다. 부산산업이 나쁘다 좋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품이에요. 지금 무조건 거품이에요. 거품이라서 매매를 안 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꼭 하시겠다면 거품이라는 거 아시고 기술적으로만 대처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음봉 떨어졌죠. 그럼 시초가에 고점을 못 넘기고 밀려 내려가는데 거기서 왜 따라붙냐는 거예요. 이거를 돈 내고 유료를 듣는 더 그게 이상한 거고. 여러분들이 교육만 받으시면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게 무료로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잉태형을 배우지만 이렇게 장학형, 캔들 2개짜리 가지고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장학형이 뜰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깨져 내려갈 때는 무조건 차익 실현해야죠. 손절? 아니, 왜 손절을 왜 해? 여기서는 안 들어가는 건데 갭 상승 이후에 살짝 움직였다 팍 밀리는데 음봉인데 왜 들어가요? 예? 그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은 어떻게 돼요? 종가가 여기인데 갭으로 나왔죠? 갭 상승이 났다. 종가 위에서 갭 상승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갭 상승 이후에 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다시 돌려 나머지 현대 로템이든 나머지 종목을 지켜봤을 때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변동성이 현재로서는 부산산업이 제한적이다. 기존에는 부산산업의 변동성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부산산업이 가면 나머지 종목이 쫓아가는 철도주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는 부산산업이 오히려 눌려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가죠? 그 다음번에 움직였던 게 푸른 기술이에요. 푸른 기술인데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밀릴 때 시가총액 700억이었다고. 이게 방송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하도 이제 거래량이 터져 있으니까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타사에서는 막 이거 내가 추천했네 야 우리 끝내줬어요. 그런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700억이었대요. 700억. 예? 이 밑에서는 더 시가총액이 더 낮았겠죠. 여기도 정확히 보시면 4월 말부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주구장창 그냥 숨도 못 쉬게 손실을 보고 있다가 결국은 여기서 이격 줄여놓고 다시 움직임을 준 거죠. 이슈 때문에. 심리적인 면으로는. 심리에 의해서 갑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기가 대장 노릇을 해요. 일단 어찌됐건 어떻게 됩니까? 어제 기준에서 여기에 시초가에서 쭉 뻗어 올라가 쫓아갔어. 근데 꼬리 달려. 전량차익 실현이죠. 교육해드렸잖아요. 첨삭지도 때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의 기준이에요. 그럼 갭 상승이 또 나왔어. 그럼 따라 붙을 수는 있다고요. 다만 따라 붙다가도 만약에 요 음봉의 절반 라인을 돌파하면 그렇다면은 가능합니다만 꼬리를 달고 밀리면 차익 실현이죠. 또 오늘 종가에서는 가급적이면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셔야죠. 이런 걸 왜 오버나잇 갖고 가요? 예? 주말에 아니라 내일 휴장 때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펀더멘탈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종목은 뭘까요? 에코마이스터죠. 어제 보여드렸던 이유가 전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같은 테마주에서도. 근데 가장 창피한 게 윤 정부가 이런 종목까지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테마가 형성돼 있고 하도 여러 군데서 이거 내가 추천했네. 우리나라에서 다 이 종목 추천 안 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올라와서 1,400억 하나요 지금? 예? 시가총액이? 1,400억이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지만 소형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 기술적으로 보자 이거야. 기술적으로 이 흐름을. 결론적으로 이격이 줄어들어서 다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자 어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죠. 거래량이 다 죽어 있잖아요 지금. 죽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래량이 터진단 말이에요. 터지고 나서 터질 때 전제 조건이 갭 상승이 당연히 나오겠지. 혹은 갭 하락이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겠죠. 악재든 호재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여기 얼마야? 뭐, 예를 들어 9,000원이에요. 9,000원인데, 9,000원인데 갑자기 9,500원에 출발해. 그럼 매물이 개장초 동시효과부터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빵 하고 거래 빵 터지겠죠. 그러면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갭상승이 또 나와. 꼬리 달렸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또 갭상승에 거래량 개장초부터 터졌죠. 그러면 이런 때는 붙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시가총액이 얼마여도 뭐, 거래량이 터져 있으니까 거래대금 나오니까. 예? 그랬다가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들어간 가격 대비 혹은 시초가 대비해서의 전체 양봉 크기에서 꼬리가 3분의 1 혹은 절반 달리면 전량 정리 차익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또 갭상승이죠. 여기 대비해서 갭상승. 거래가 개장초에 수반돼요? 안 돼요? 수반되죠. 그럴 때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5분봉까지 놓고 보실 수 있다면 5분봉을 놓고 보시면 돼요. 분봉을. 5분봉이든 1분봉이든 3분봉이든. 그럼 여기서 복습이지만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거래량이 터진 게 뭐예요? 거래량이 뭐예요? 거래량이 터진 건 첫 번째,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2011년 이후에는 인위적인 거래량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종목군들처럼 시스템 매매, 알고리즘 매매가 성행하다 보니까 상장 주식수보다 더 많은 거래가 터져버려요. 예? 그 비이성적인 거래량이죠. 그걸 가지고 거래량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야죠. 예전처럼 윤정도처럼 객장에 가서 전표에다가 써서 이렇게 주문을 넣는 시대. 그때는 거래량 왜곡 현상이 거의 없겠죠. 그죠? 그럴 때하고는 분석이 달라야 됩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진다, 수반된다. 거래량이 수반된다는 거는, 자, 보세요. 거래량 이동평균, 5MA, 20MA. 5일 2평, 20일 2평 정도 수준의 거래량을 넘겼을 때 거래량이 수반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거 어디도 정형화된 거 없어요.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이거 정형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윤정두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정형화돼 있어요. 이거 누가 설명하면 그거 다 윤정두한테 배워간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두 번째, 거래량이 터져 있다. 평상시 대비해서 당연히 5MA, 20MA 이상의 월등한 거래량이 터져 있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이날 터졌어요. 이날 만약에 이게 얼마? 만약에 이게 1,000만 주라고. 1,000만 주. 계산하기 좋게 1,000만 주. 여기가 1,000만 주예요. 그럼 1,000만 주의 거래량을 지나고 나서 더 터졌네 이렇게 알면 뭐 할 거예요? 개장초에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혹은 개장초부터 이게 거래량이 지금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만 주의 거래량이다. 그럼 이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서.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은 뭐 갭상승 나오면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이건 어디 돈 내고도 못 듣는 거예요. 이거 필살기입니다 하고도 막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세요 하고 그걸 교육이랍시고 한단 말이에요.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는 거. 지금 정형화된 거 알려드리잖아요. 자, 1,000만 주. 1,000만 주의 기준이다. 그럼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9시 10분까지 해서, 9시 10분까지 해서 대략 1,000만 주의 기준이면 1,000만 주 대비 10에서 15% 이상의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그리고 9시 30분까지는 대략 30% 수준의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30% 수준의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10시 기준까지 해서 10시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대죠. 그때까지 1,000만 주 대비 50%의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이게 1,000만 주가 아니고 500만 주다. 그래도 똑같습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그러면 개장초에 가장 많이 터지는 이유는 동시효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꼭 10에서 15%가 안 되더라도 모자르더라도 고점을 넘기거나 혹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더 붙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한 부분은 실전에서 감안을 해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지금 거래량에 대해서 뭐 그냥 이걸 가지고 뭐 교육을 합시고 막 복잡하게 5MA, 20MA 그리고 터지는 거래량의 퍼센테이지 기준에 시간별로 어느 정도 실려야 되는가. 그게 실려야만 이 앞전 고점을 뛰어넘을 때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래량 교육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기준에서 이 자료들을 지금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상만 봐서 이해가 되세요? 녹화 방송 또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맨 끝에 지금 종목까지 오픈해드린다 그랬죠. 그 종목까지 이 모든 PPT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밑에 문자 보내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막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샵 3989번으로 지금 문자 바로 하세요. 하셔서 자료 신청한다고 문자 보내시면은 여러분들께
내일 휴장일 때 자료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종목 설명드리고 뭐 거래량 설명드리고 했더니 지금 문자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서버가 뜨거울 정도인데 꼭 자료 받으십시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앞부분 종목 설명 그게 아닌 교육이 중요해요. 교육. 자, 오늘 교육 복습 빨리 넘어가고요. 오늘 진행해야 될 하락 잉태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 예제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4대 천왕 캔들을 배울 때에 반전형 캔들, 별 3개짜리 반전형 캔들만 배운다. 지속형은 의미가 없어요. 예? 추세로 대응하면 돼요. 추세. 예? 이평선의 추세, 또 추세 분석의 추세, 서양식 패턴의 추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밀려 내려오다가 바닥인 종목 찾는 거. 예? NC소프트처럼 또 돌리다가 고점일 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 원에 차익 실현했잖아요. 전량. 그런 거. 셀트리온 34만 원, 36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한 거. 그런 거. 그런 거를 캔들로 잡을 수 있다. 그럼 그게 반전이죠. 반전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승 반전의 4대 천왕. 이쪽은 하락 반전의 4대 천왕. 하락 반전 싫다. 왜 싫어요? 차익 실현을 고점을 잡아주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고점 잡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우, 저는 저점은 잘 잡아요. 저는 종목은 잘 사요. 근데 고점에서 꼭 놓쳐. 아우, 저거 요만큼까지 갔는데 나 못 팔았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아시겠죠? 이거는 손절이 아니야. 차익 실현인 거예요. 자, 어제 기준에서 망치형과 교수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상승 잉태 확인형과 하락 잉태 확인형을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망치형과 교수형에 대한 복습부터 들어갈 텐데 그 앞전에 어떤 모양새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예? 이런 모양새입니다. 상승 반전의 패턴. 응? 자료 다운 받으셔가지고 차분히 보세요. 자료 다운 받으셔서. 예? 망치형까지. 그리고 하락 반전의 패턴.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나하나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제 교육을 해드렸던 부분이 요거였죠. 요게 뭐냐면은 망치형은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형성되는 거. 그리고 교수형은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형성되는 거. 왜 반전이 되는지, 그리고 전제 조건이 뭔지 이렇게 정형화해서 다 해드린 겁니다. 이거를 제가 굳이 무료로 보여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다 정형화해서 보여드리잖아요. 나중에 필살기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필살기는 전 세계에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그 자료들 따박따박 모아놓으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거로 다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윤종두처럼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할 수 있어요. 윤종두처럼 책 10권 낼 수 있어요. 윤종두처럼 30년의 그 주식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권사 임직원분들도 교육할 수 있고 대학 가서 특강도 할 수 있고. 예제 보여드릴게요. 예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스콥이라는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예요. 67%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에 망치가 빵 떠요. 빵. 그러고 나서 띵. 예? 올라가죠. 캔들의 패턴상 4대 천왕의 패턴상 차익 실현 구간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띵 얼마? 10배, 11배 가까이. 예? 분명히 망치에서 샀잖아요. 안 보이시죠? 마찬가지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어떻게 돼 있어요? 요 그림이 별게 아닌 것 같죠? 여기입니다. 예?
전서구형 뜬 이후에 망치형 뜨고 단기적인 수익. 근데 거래량이 없어.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 왜? 석배령이 떴으니까. 그냥 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개파락 나올 때 피해가고 오히려 여기서 또 공략해서 또 수익. 그러고 나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예? 안 쳐다본다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가 뜹니까? 거래량의 일정 범위, 5MA, 20MA 수반돼야 안 돼요. 윤정두가 거짓말하는 게 그때그때 기분 좋아서 여기서는 갑니다. 교육하다 보면, 교육받다 보면 다 맞아 떨어지죠. 맞는 종목만 보여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윤정두 교육해드리는 내용 어느 걸 갖다 붙여도 다 맞아. 예? 맞는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망치형 뜰 때 뭐예요? 거래량 수반 돼야 안 돼요. 됐죠? 다만 추가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37만 5천 원 위에서만 편입한다. 그 수익이 작냐고요. 안 작죠. 근데 고점에서 어떻게 해요? 꼬리 달렸죠.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시장 깨지면서 밀렸죠. 이게 망치형의 기준이고 교육의 힘입니다. 예? 교수형은 어때요? 교수형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서부터 그래서 수익. 아까 말씀드린 요번에 바닥 찍은 범위에서의 수익. 요번에. 남의 그림이 아니에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저 망치 하나 가지고도 이런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수형의 기준에서는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제 조건, 그리고 이러한 흐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0배 이상이 올라왔다면 10배 이상이. 예? 근데 여기에서 교수형이 뜨는데 여기가 음봉으로 계속 떨어져 내려왔겠죠. 무슨 얘기냐면 갭상승이 여기, 시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갭상승이 나왔는데 뻗어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 몸통을 자꾸 훼손시켜요. 어느 가격에서든 어제 거래된 가격, 그제 거래된 가격, 어느 가격에서든 일단 차익 실현하고 보겠다. 그 물량이 터져 있단 말이에요. 예? 꼬리 달고 돌리지 않았냐? 힘이 세지 않냐? 그거는 추격 매수의 힘이라는 겁니다. 추격 매수의 힘. 이런 거는 완전히 안 돼요. 2015년도에 아시아나항공이 똑같은 고점을 찍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결론적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 흐름들. 이 하나만 알고 계셔도, 예? 이 하나만 알고 계셔도 차익 실현 끝내주게 하실 수 있죠. 그게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에 교수형이 2개나 떠. 예? 근데 이걸 왜 붙들고 있냐고. 왜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간대요. 100만 원 갑니다. 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펀드멘탈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란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럼 저 고점에서 정리하셨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 장악형 뜰 때, 이럴 때 들어가시면 되지. 이게 얼마의 바닥이 25만 원 이탈되고 내려왔을 텐데. 예? 그게 교육이에요. 자, 오늘 교육은 어떻다고요? 빨리 넘어가야 돼. 이겁니다. 하락 잉태요. 하락 잉태 확인요. 이거는 별이 2개예요. 이러면 조심을 하자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가요. 양봉 하나 빵 떴어. 그럼 최근에 고점을 형성하겠죠.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는데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다행히 돌리면 상관없습니다. 별이 2개야,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장대 양봉에, 이 양봉의 흐름을 훼손시킨다? 그럼 별 3개짜리 미련 두면 안 돼요. 미련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해야지. 차익 실현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 이상 상승 추세가 지속돼야 된다. 예? 상승 추세가.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양봉이 하나 빵 나왔는데 그 양봉, 최근 거래일의 고점을 형성해야 된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못 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가고 있는데 고점을 형성하는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그 다음 고점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깨져 그래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왔어. 그럼 그 다음날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는 시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차익 실현한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시장 지금 계속 깨져 내려와 있으니까. 바닥인 종목을 잡고 싶은 거죠. 자, 이게 왜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죠. 쭉 밑으로 내려와.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계속 조정을 받아요. 아니, 그럼 뭐 무조건 다 이렇게 급락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다가 어느 한 시점에 운봉이 딱 떨어져. 그러면서 저점을 인식을 해요. 최근 거래에 대해서 가장 저점이야. 어제 같은 날. 막 힘들어 죽겠죠. 최근 거래일에 가장 저점이야. 근데 그 다음날 다행스럽게 시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여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다행이다, 반등 나와서. 근데 이거는 별이 2개란 말이에요.
그럼 별이 3개가 되려면 4대 천왕에 들어가려면 이 음봉을 넘겨줘야 돼요. 이 음봉을 넘겨주는, 이 시가를 넘겨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만 별 3개짜리. 그래서 여기서부터 편입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세가 이 음봉의 추세를 감싸 안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야 이거 별로 안 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 전제 조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돼?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 뭘로? 샵 3989번으로 샵 3989번으로 누르셔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해서 이걸 다 무료로 받으셔야죠. 다 무료인데.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동영상 보면서 다시 예제를 한번 보시고 이거 지금 언제 5월 21일 날 11회 방송에서 예? 삼성전기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면 삼성전기 설명을 하겠지만은 삼성전기가 2016년 말부터 매집이 12% 매집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1만 4,500원이 고점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작년 3분기부터 해서는 올 3월까지 계속 11만 4,000원에서부터 박스. 남들 다 가는데, IT 다 가는데. 그러다가 올 3월 달에 어떻게 돼? 3월 달에 9만 원도 이탈이 돼. 11만 4,500원 찍은 다음에 9만 원이 이탈돼. 그러나서 3월 달에 3월 5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빵! 랠리가 나와요. 랠리가 나오는데 한 방 쭉 가는 게 아니라 랠리가 나와서 13만 원 가다가 이렇게 꺾여져 내려왔습니다. 예? 랠리가 나와서 쭉 가다가 꺾여져 내려왔다고. 예? 근데 누적 수급이나 다 좋아. 펀더멘털도 좋아. 누적 수급도 좋아. 다 좋아. 그럼 우리는 기술적 분석만 지금 배우는 거죠. 잉태형이 떴어요, 안 떴어요? 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잉태 확인형이 떴다가 장이 밀리면서 밀려 떨어졌다고. 장이 밀리면서 밀려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자, 장이 밀려서 밀려 떨어졌지만 이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결론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쭉. 또 장이 또 한번 중간에 흔들려 전서구형 떠버려. 그리고 쭉.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흐름과 함께 78% 올라와 버려요. 여기서부터는. 예? 3월 5일부터 78%.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막 콘덴서. 똑같은 MLCC. 똑같은 날짜부터 해서 올라온 게 280%. 그죠? 엄청나죠? 둘 다 방송에서 다 오픈해드린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예? 결론은 이걸 다시 볼까요? 이겁니다, 이거. 3월 달부터 해서는 80%. 사막 콘덴서는 280%. 3천억짜리가 1조가 돼버렸어요. 이 종목, 삼성전기는 어때요? 이게 7,490만 주짜리예요. 7,500만 주. 예? 7,500만 주짜리에 매집이 5월 3일부터만 놓고 보셔도 예? 이날이 5월 3일이라고 기준 잡을 때 5월 3일부터만 놓고 보셔도 이때부터 해서 4,960억 매수했어요. 어마어마하죠? 4,960억.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 올라온 부분까지 감안해서 4.69% 350만 주로 매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강한가?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한번. 잉태 확인형 딱 뜨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차익 실현 구간들 일부 나왔다? 전서구형 또 떠버려요. 그냥 가는 거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어지간한 범위에서는 예? 어지간한 범위에서는 시장 대비해서 다 강합니다. 그 흐름을 바탕으로 진행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첨삭지도가 없어요. 대신에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 목요일 날은 첨삭지도 있죠. 야간 방송 때도 꼭 참여해서 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종목 오픈해드린다 그랬죠. 이거예요. 오늘은 첨삭지도가 없으니까 종목 자체를 오픈해드려야 돼요, 오늘. 이게 뭐예요? LG전자예요. LG전자. 예? LG전자. LG전자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와의 관계, 그 내용 때문에 개장 초부터 그냥 막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죠. 결국은 망치 떴어요. 오늘 잉태형 배웠죠? 잉태 확인형까지 나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 시장 충격받고 내려오는데 오늘 한 방 더 맞아버렸어요. 근데 절반 이상의 꼬리를 달았던 거예요. LG전자입니다. 추가적인 부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 뭐예요? 정확히 잉태형 떴죠? 잉태 확인형 뜰까 안 뜰까? 뜬다고 보니까 갖고 나왔겠죠. LG화학입니다. LG화학. 여러분들께 LG화학은요. 방송에서 7월 17일 날 33만 원 미만, 32만 원 막 이럴 때 7월 17일 날 이거를 왜 여기서 정리를 하십니까? 매수. 그러면서 유가에 관련된 시황 어마어마하게 길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LG화학 이번 저점이 31만 원대예요. 그리고 나서 실적 나오고 올라간 랠리가 불과 한 달 만에 39만 원대까지 24%, 27%까지 움직여버렸어요. 거기서 지금 늘려진 겁니다. 땡큐 하죠, 땡큐. 수급 꼬인 거 없어요. 잉태형 빵!
목요일 날 확인형 빵. 그럼 어떻게 돼? 날아가는 거지. 아시겠죠? 저는 목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민경선입니다. 행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준비하고 있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행운이 오기만을 바라서는 안 되겠죠. 철저하게 준비하면 운도 또 좋은 결과도 따를 텐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철저한 준비는 물론 행운까지 꽉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방송을 통해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방송 직후부터 바로 기대해볼 수 있는 단돈 1,000원대 종목 찾아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시장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재료와 실적 폭증, 그리고 거대한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기대 이상의 놀라운 주가 상승 기록이 나오곤 하는데요. 먼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승인도는 수년간 개발해온 신소재가 글로벌 고객사인 아디다스에 독점 공급을 시작하면서 수주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100억대 적자에서 단 1년 만에 200억에 육박하는 강력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요. 여기에 1,000원대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수백만 주 매집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치솟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종목 화승인도에 견줄 만한 실적 폭증과 외국인의 5천만 주 대규모 매집까지 집중되고 있는 단돈 1,000원대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이 무려 10배 급등한 화승인더의 성장 스토리를 재현하고 있는 단돈 1,000원대 종목이라고 하시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얼마 전까지 경기 침체로 주력 사업 매출이 줄어들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영 상황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 국내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집중한 것이 대성공을 거두며 지금 이 분야에서 나오는 5천억대 수주를 모조리 독식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현재 넘쳐나는 수주를 감당하지 못해 공장은 100% 풀 가동 중이라 올해 동사의 실적 폭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이 종목의 현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값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른 확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5천억대 수준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기업 가치를 순식간에 레벨업시킬 초대형 자료가 또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지금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무려 100조 원대 차세대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기업이 내노라는 대기업을 모두 제치고 이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을 극적으로 개발해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핵심 기술은 워낙 독보적인 기술이다 보니 까다롭기로 유명한 글로벌 1, 2 업체 G사와 A사의 공식 인증까지 단번에 따내며 100조 원대 세계 시장 석권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앞서 강조한 5천억대 수주와 이번 100조 원대 해외 제로까지 연이어 터지면 주가에 미칠 파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정보에 능통한 외국인이 무려 5천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고 최근엔 강력한 수급 신호라 불리는 대량 거래마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1,000원대 자리마저 놓칠까 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려 100조 원대 세계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오늘 종목을 지금 1,000원대 대바닥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25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수년간 준비해온 차세대 신기술 개발의 대성공으로 무려 100조 원대 세계 시장 석권이 유력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3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1,000원대에 불과합니다. 자, 때문에 지금 추천드리는 이 순간도 재료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까 봐 마음이 굉장히 다급한데요. 특히 초대형 수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해외 정부의 한번 빠른 외국인이 무려 5천만 주를 집중 매집하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단돈 1,000원대의 지금 자리에서 계약 공시 터지기 전에 빨리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100조 원대 세계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초대형 수주가 임박한 현 시점에 발빠른 외국인이 무려 5천만 주를 집중 매집하고 있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최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미네원 전문가의 고유 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25번입니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 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당신의 가슴엔 어떤 가방이 있습니까?